안녕하세요. 사뚜입니다. 지금은 인천공항인데요. 이번에는 여행이 아닌 일 때문에 해외를 나가게 되었네요. 저는 오늘 광저우로 떠납니다. 제가 중국을 그것도 여행이 아니라 일 때문에 갈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중국에서 물건을 사입하다 보니까 어느새 중국에 있더라고요. 비행기를 타고 3시간 30분 걸려서 광저우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광저우는 여기 중국 최남단에 있어요. 중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고 화난지역 최대의 경제 무역 도시라고 합니다. 제가 광저우에 온 이유 바로 캔톤 페어 때문인데요. 중국산 물건을 수입하거나 판매하고 있는 분들은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매년 봄 그리고 가을에 열리는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최대 무역 박람회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바이어 분들과 판매자들이 만나는 교류의 장이자 다양한 분야의 신제품과 트렌드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곳이죠. 코로나 이후로 방문객이 조금 줄긴 했지만 연간 100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다고 해요. 저는 온라인에서 이런 물건들을 판매하고 있는데 제가 파는 물건들 대부분 중국에서 오거든요. 물건을 팔다 보면 당연히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같은 물건을 좀 더 저렴하게 받을 수 없을까? 더 참신한 제품 어디 없을까?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저처럼 중국에 오게 되는 거죠. 아마 여기 보이는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이유로 방문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캔톤 페어는 공산품을 취급하는 사업자라면 한 번쯤은 가봐야 하는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갈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캔톤 페어를 가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꿀팁. 바로 공항에서 입장 배지를 수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캔톤 페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긴 배지가 있어야 하는데요. 짐을 찾고 나오자마자 공항 곳곳에 보이는 캔톤 페어 안내 표지판을 따라가면 배지를 수령할 수 있는 안내소를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캔톤 페어 전시장 입구에서 입장 배지를 받아야 했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참석하다 보니까 이게 줄도 엄청 길고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특히 날씨가 더울 때는 기다리기가 정말 힘들었다고 해요. 코로나 이후부터는 다행히 공항에서도 티켓 수령이 가능하니까 꼭 공항에서 미리 받아가세요. 참고로 이 티켓은 한 번만 받으면 평생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캔톤 페어 기간에는 전시장 주변 교통이 마비가 된다고 해서 근처 가까운 곳에 위치한 호텔을 잡았습니다. 공항에서 호텔까지는 차로 약 30분 정도 걸렸는데요. 택시비가 150위안, 한화로 3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행 중 다른 분은 600위안, 한화로 무려 12만 원, 그러니까 4배나 되는 가격으로 바가지를 씌우려 했다고 해요. 다행히 그 비용을 전부 내지는 않으셨지만 외국인 바가지가 있는 것 같으니까 조심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캔톤 페어 기간에는요. 호텔은 1박에 20만 원 정도로 예약을 했습니다. 나름 한국이랑 비슷한 수준인가 생각을 했는데 이 캔톤 페어 기간에 거의 2배 정도 오른 가격이라고 해요. 제가 있던 호텔은 이렇게 아침에 캔톤 페어로 가는 셔틀버스도 있습니다. 호텔에 관련된 팁을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이 셔틀버스도 셔틀버스지만 저희가 공항에서 받았던 입장 배지 지정된 몇몇 호텔에서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캔톤 페어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사전에 캔톤 페어 입장을 등록하는 방법이나 입장 배지 수령이 가능한 호텔들도 미리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숙소를 예약할 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캔톤 페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출발했는데도 가는 길부터 엄청 막히고 전시장에 도착했는데 이미 인파가 엄청나네요. 캔톤 페어 기간 한 달 동안 매일 15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가 방문한다고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일행을 놓치고 길을 잃을 수도 있겠네요. 빠르게 통과해서 전시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분명히 여기는 중국인데 대부분 외국인입니다. 입구만 통과했을 뿐인데 다른 나라로 바뀐 것 같아요. 중국은 음식점을 가도 카페를 가도 영어가 안 통해서 파파고랑 챗GPT 번역이 필수였는데 여기는 전부 영어로 소통이 가능했습니다. 심지어 한국말을 하는 중국인 직원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캔톤 페어는 외국인 바이어를 대상으로 하는 전시라서 오히려 중국인들이 입장하는 게 까다롭대요. 등록된 판매자나 가이드 혹은 폭력이 아니면 중국인은 입장 티켓을 구하는 것조차 어렵다고 합니다. 규모가 정말 압도적입니다. 이런 규모의 전시는 정말 처음 봐요. 한국에서 코엑스나 킨텍스 전시를 몇 번 가보긴 했지만 보통 3일이면 끝나고 하루만 해도 다 볼 수 있는 사이즈였는데 이 캔톤 페어는 거의 한 달가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은 역시 스케일이 다르긴 하네요.
캔톤페어는 이렇게 기간에 따라 또 분야에 따라 3기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1기는 전자산업 제품 위주. 보시면 자전거, 오토바이, 차량 제품, 조명 등 다양한 전기 제품들을 볼 수 있고요. 2기와 3기는 좀 더 생활에 밀접한 제품들, 가정용품, 생활용품, 가구, 의류, 패션, 인테리어 제품, 장난감, 반려동물 용품 등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이 세 기수를 모두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보통은 관심 있는 기수 하나를 3일 정도 보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넓어도 너무 넓고 어디서부터 봐야 될지 멍 때리게 되더라고요. 저도 캔톤페어는 이번이 처음이다 보니까 좀 헤맬 것 같아서 매년 참석하시는 분과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지 어깨너머로 배워볼게요. 캔톤페어 첫 번째 팁,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마라. 캔톤페어는 상상 이상으로 넓습니다. 코엑스의 5배 이상이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부스 하나씩 너무 오래 상담을 받다 보면 정작 얼마 보지도 못하고 하루가 다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수많은 업체가 모여있는 캔톤페어를 효율적으로 보려면 최대한 많이 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관심 있는 상품이 보이면 MOQ랑 단가 정도만 빠르게 체크하면서 명함 주고받고 카탈로그 받는 거죠. 캔톤페어에서는 이렇게 작은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런지 궁금했어요. 이 카탈로그가 하나둘씩 쌓이면 굉장히 무거워지기 때문에 캐리어에 넣고 다닌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타고 다니는 분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캔톤페어 두 번째 팁, 가장 저렴한 곳을 찾아라. 전시장 보고 또 보고 계속 보다 보면 기대했던 신박한 제품보다는 비슷한 제품들이 반복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또 똑같은 거네 하고 그냥 지나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알고 계셨나요? 비슷해 보이는 제품도 공장마다 원가가 천차만별이라는 사실. 그래서 대형 도매상들은 관심 있는 제품의 가격을 딱 조사하면서 가장 저렴한 공장을 찾는 걸 목표로 캔톤페어에 온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캔톤페어에서 상품을 찾으면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다. 저는 가격을 확인하면서 전반적으로 제 생각보다 비싸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히려 1688이 더 저렴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캔톤페어는 부스 비용이 3억에 달하는 만큼 중국에서도 규모가 큰 업체들이 나온다고 해요. 그만큼 품질은 좋지만 단가가 저렴하지 않고 요구되는 수량 기준도 전반적으로 높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캔톤에서 직접 수입은 쉽지 않겠다. 이번에는 구경만 하는 걸로. 캔톤페어 세 번째 팁, 한국 업체에 공급이 가능한지 꼭 확인하자. 캔톤페어에 전시되어 있는 제품들은 그대로도 수입이 가능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좀 괜찮은 제품이 있어서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제품은 이미 한국에 독점 계약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한국의 특정 브랜드와 독점 계약이 되어 있어서 저한테는 공급을 못 준다는 거죠. 그러면 왜 전시를 하고 있냐?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는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카탈로그를 받아서 다른 제품이나 신제품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해두면 나중에 좋은 제품을 소싱할 수도 있겠죠. 캔톤페어는 오후 4시쯤 끝나는데요. 끝나는 시간보다 한두 시간 일찍 나왔습니다. 끝나는 시간에 사람이 몰리면 택시 잡기도 힘들고 퇴근 시간하고 맞물려서 차가 엄청 막힌다고 해요. 택시를 타고 광저우 저녁을 즐기러 나왔습니다. 저는 광저우에 있는 동안 택시만 이용을 했는데요. 카카오 택시처럼 정말 쉽게 이용할 수 있었어요. 핸드폰 알리페이 어플을 설치하고 디디트래블이라는 것을 클릭하면 바로 택시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비싸지 않을까 했는데 택시 기본 요금이 2,000원 정도. 생각보다 훨씬 저렴하더라고요. 먼 거리도 부담 없이 편하게 다닐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릴 것은 중국에서는 현금과 카드는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혹시 몰라서 어느 정도 현금을 챙겼는데 전혀 사용할 일이 없었어요. 중국은 현금과 카드를 안 받는 곳이 대부분이라 거의 모든 곳에서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로만 결제를 하는데요. QR 스캔으로 찍기만 하면 삼성페이처럼 정말 간편하게 결제가 되더라고요. 알리페이에 카드만 연동하고 어플만 잘 켜지면 거의 무적입니다. 너무 편해서 저도 금방 익숙해지더라고요. 중국 여행이나 출장 오실 분들은 꼭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연동을 하고 오세요. 10월에 광저우는 밤에도 덥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한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름으로 돌아간 듯한 날씨였는데요. 더운 날씨에 식당 찾는 것도 쉽지가 않네요. 보통 해외여행을 가면 구글맵으로 정보를 많이 찾았었는데 이 중국은 구글맵이 통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구글맵 대신 중국에서는 따종 디엔핑 고덕지도라는 어플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전부 한국어로 번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중국 투어는 가이드가 있는 편이 무조건 좋습니다. 제가 이후
이후에 이후 시장은 가이드가 있어서 정말 편하게 다녀왔거든요. 간만에 해외까지 왔는데 너무 일만 하다 가기도 아쉬우니까 저녁에는 중국의 매력이 느껴지는 맛집도 가보고 야시장도 한번 가봐야겠죠. 광저우 중심부에는 옛거리 느낌을 보존해서 야경이 굉장히 예쁜 베이징루가 있고요. 광저우의 유럽이라고 불리는 샤미엔이라는 인공섬도 있습니다. 유럽식 건물에 민트색 외관으로 예쁜 스타벅스도 있었어요. 광저우에서 한국 음식이 먹고 싶다면 여기로 가시면 됩니다. 웬징루라는 곳인데요. 웬징루에 가까워지면 이렇게 한국어 간판이 자주 보이기 시작합니다. 중국 음식을 못 드시는 분들도 여기서는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오늘 하루 나름 알차게 돌아다녔네요. 거의 2만 보는 걸은 것 같은데 캔톤페어는 반에 반도 못 본 거라고 합니다. 캔톤페어 하루 일정이 끝나고 저녁에 숙소로 돌아와서 어떤 상품을 받고 또 어떤 상품들이 괜찮았는지 사진과 명함, 카탈로그를 정리해두면 한국에 돌아가서도 기억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방문하고 싶은 부스도 체크를 해두면 다음날 시간도 동선도 더 효율적으로 관람할 수 있고요. 오늘은 캔톤 페어를 다녀오면서 느낀 점과 꿀팁을 영상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이 영상이 앞으로 캔톤 페어를 방문하실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 준비해 볼게요. 사업하는 뚜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